테슬라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 근데 그 이상으로 잘 나온 것 같아. 뭐 모든 부분에서 지표상으로는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지. 매출이 12빌리언이 나왔어. 뭐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부분 매출이 10빌리언 정도가 나왔고 사상 최초로 이제 자동차 부분 매출이 10빌리언이 넘어서는 그런 분기가 된 거지. 영업이익은 1.3빌리언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11% 나왔고. 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섰는데 이전에 보통 5, 6%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 그러면 거의 더블 난 거네. 그래서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진 분기라고 볼 수 있어. 순이익은 1.1빌리언. 순이익이 최초로 분기 순이익이 빌리언이 넘어서는 그런 분기가 된 거지. 자동차 매출 이익률은 28.4%. 내가 실적 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동차 매출 이익률이거든. 그로스 마진. 일론이 예전에 얘기했을 때 이 매출 이익률, 자동차 부분 매출 이익률을 30%까지 달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다 라고 얘기를 했어. 했는데 근데 거의 가까이 간 거지. 28.4%면은 뭐 거의 근접했다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특히 이게 인상적인 것은 보통 모델 S하고 모델 X가 이익률이 좋은 차량이란 말이야. 3와 Y에 비해서. 그렇지. 근데 이번 분기나 저번 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S와 X의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이익률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네. 왜냐면 뭐 앞으로 모델 S하고 X가 본격적으로 다시 생산을 재가동을 하면 저 매출 이익률이 더 높아지겠지. 이 매출을 보면 자동차 매출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 에너지 부분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도 약간 증가를 한 것 같아. 좀 특이한 점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2분기의 매출 실적이 전년도 4분기 매출을 넘어서지 못했었거든. 그러네. 그런데 2021년 들어서 2분기의 매출이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는 그런 분기가 된 거지. 이게 또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그 차종이나 어떤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2분기 매출이 4분기 매출을 넘어섰다는. 외부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것이.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겠구나. 매출이 사상 최대를 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네. 순이익이 더 인상적인데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도 거의 2.5배 정도는 증가를 한 것 같네. 사실 지난 분기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거둔 분기인데 뭐 한 분기 만에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순이익을 달성을 한 거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결과는 뭐냐면 이익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익률도 같이 증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테슬라가 세계 시가총액 1위로 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겠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상당히 예쁜데 이게 주가 그래프라면 지금 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 그렇다면 매수 시점이지. 그렇다면 양적인 분석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지지는 사상 초유의 변곡점에 있는 듯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 우리 주변에서 일단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확 변했어. 그렇지. 주변의 대부분이 다음 차는 전기차로 할 거다.
특히 테슬라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이 하지. 많이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전기차 그거 불편해서 어디 충전하면서 다니겠어? 이랬는데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가셨어. 그 테슬라는 내부에 이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 역사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어떤 시장 반응에 대한 데이터도 다 있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 자료에서 이 변곡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의미겠지. 미국의 수요가 정말 엄청난가 봐. 보통 이제 유럽에는 그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가 수입이 되거든. 그랬지?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그 테슬라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테슬라를 실은 배가 몇 대가 이제 오고 있느냐 뭐 이런 데이터도 인터넷에 공유를 하고 하는데 지금 3분기 들어서 미국에서 출발한 배가 한 대도 없어. 아니 그래서 왜 미국에서 배가 출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토론하고 이유가 뭘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실적 발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제 부분인 거지. 이것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미국의 수요가 워낙 커서 그래서 그 수요를 맞춰주기가 급급해서 밖으로 차를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대신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주로 수출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실적 발표 자료에 언급을 했어. 이것도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 중에 하나네. 뭐 지금은 테슬라의 생산력보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당분간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구사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상하이 공장을 1차 수출 중심지로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올해 뭐 3, 4분기에 그 이익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예측할 수 있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언급이 몇 가지가 있었어.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에서 2021년에 모델 Y 생산을 위한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뭐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진행이 잘 되어서 올해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를린 공장에 불확실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지. 뭐 올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올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예정대로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그럼 안심이 되는 부분이네. 그 다음에 우리의 귀염둥이 세미트럭. 얘가 아쉽게도 2022년으로 생산이 연기됐대네. 내가 요즘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미트럭하고 이제 2세대 로드스타. 예약 받아놓고 아직 못 주고 있는 애들 둘. 상당히 오래됐는데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예약도 받아놓고 했는데 생산 계획에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이 돼. 그 다음에 사이버트럭. 사이버트럭은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에 이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 뭐 지난주부터 갑자기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이 모델 Y보다 먼저 생산될지 모른다라는 루머가 퍼졌었는데 그런 루머가 있었어? 그게 이제 루머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지. 그게 아니라 모델 Y부터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사이버트럭 만들겠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잖아. 당신은 몇 점 주고 싶어? 나는 9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90점? 그러면 A 학점이네? 나는 좀 짜. 몇 점인데? 89.9999999.